대통령 5박 7일 해외 순방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지경인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간다면서 반대로 무릅쓰고 가더니 결국 조문은 안 하고 패션쇼만 했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내용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기조연설과 굴욕 외교 이런 것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관님 말했지만은 자유연대 이거 강조하는 거는 5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이고 전 세계적인 UN 사무총장이나 할 법한 얘기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침묵을 지킨 내용과 알맹이가 없는 기조연설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다가 미국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하고는 또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하고는 48초 스탠딩 담소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 회담도 아니고 환담도 아니죠.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가 더 끔찍했죠. 대통령이 미국 의회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부르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었고 미국에서도 혹은 또 전 세계 외신에서도 이것을 받아쓰고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 일이 또 터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KBS 더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에서 갑자기 오늘 방송 출연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유승민 의원은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 들려온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욕할 리가 있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민, 우리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말한 것인데 왜 우리가 그 지칭 대상을 마치 미국 의회에 대해서 한 것이냐 떠들면서 국익을 해치고 있느냐. 거기에서 말한 바이든이라고 하는 것처럼 니네가 말하는 그것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뜻이었다. 즉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억 달러 내기로 했던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승인을 안 해주고 그 제안을 날려버리게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느냐. 여기서 쪽팔림의 주체는 이제 본인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말한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설레발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깎아내린 거다. 이게 이제 김은혜 홍보석이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보세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죠. 언제? 1972년 6월 17일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만두게 됩니다. 하야를 한 건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연루됐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터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1972년 6월 17일 날 이 일이 터진 다음에 11월 7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오히려 닉슨은 538명의 선거인단 표 중에서 520표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재선이 된 거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사건 발생 이틀 후부터 공화당하고 연계돼서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FBI 관계자가 이걸 인정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닉슨 대통령의 입지가 대단했었고 국민들이 닉슨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73년 5월 상원에서 워터게이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하고 그 내용이 TV로 생중계가 되면서부터 이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청문회에 나왔던 닉슨의 부보좌관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버터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닉슨은 1971년부터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뭐 도청, 감청, 뭐 통신비밀보호 이거 가지고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둘 간에 이루어진 대화라 하더라도 함부로 남들에게 발설하면 안 되고 도청이나 녹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그 오래 전부터 그런 짓을 해왔었다는 게 이제 그 부보좌관의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닉슨 대통령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니까 닉슨이 뭐라고 합니까? 6월 23일 날 내용이 일부 삭제된 테이프를 공개하면서
비서의 실수로 훼손이 됐다.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라고 하는 사람을 해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닉슨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난 그 지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사임을 해버렸고요. 윌리엄 리클즈 하우스라는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 못하겠다라고 하고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콕스 검사를 대신해서 해임한 사람이 윌리엄 보크 송무차관이었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닉슨은 언론하고 국민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닉슨은 계속해서 이거는 통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아니다. 나 님을 못 믿겠으니까 원본 테이프 내놔라 라고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국 정부가 오히려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테이프 내놓으라고 재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이프를 내놨게 됐는데 닉슨 말이 거짓인 게 드러났죠. 그랬더니 닉슨이 뭐라고 합니까? 탄핵을 할 것이냐, 탄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걸 택하겠느냐 이런 기로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모든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은 마비가 되어 있다. 나의 개인적인 변론을 위해서 몇 달씩 계속 싸움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시간과 관심이 거의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권력을 대통령이 남용했고 거기까지도 좋다.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넉 달밖에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고요. 한 번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음이라 많이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성 없는 그런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요즘도 국민 무서운 모르는 정치인이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신의를 저버린 거를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신에 국민을 기만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줄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위정자의 말로가 얼마나 추하게 끝나는 것인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밤에 뿌려진 대통령실의 변명 한심함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미국에서는요. 중간선거를 50일 남겨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표현은 거칠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처한 상황하고 미국 공화당의 기류를 생각하면 할 말 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루도 안 지나서 국민 네티즌들이 이거 다 음성 분석해가지고 다 주변에 소금 다 제거하고 정말 무슨 말 했는지 아마 분석해 낼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사건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죠.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일을 오히려 더 키우고 만 것은 아닌지. 또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 괜찮다는 말인지 79세의 미국 대통령 이름을 갑자기 조 바이든에서 조 날리면으로 바꾸는 건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뉴욕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 어떤 결말로 이루어질지 앞으로 진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